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한 신옥주 집단 타작마당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기독교 시민단체와 연합기관들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즉 NAP의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총신대학교에 결국 임시이사 파송이 결정됐습니다. 뉴스 인덱스, 오늘은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기독교 이슈들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양화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언론들이 다룬 기독교 혹은 교회 관련 기사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통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의 중앙일간지, 경제지, 지방지, 전문지 등의 기사를 분석한 것입니다. 뉴스는 39건이 보도됐고 인물 관련 84건, 장소 관련 92건, 기관은 36건, 키워드는 123개였습니다. 일반 언론들이 집중 조명할 만한 굵직한 기독교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이 다룬 기독교 이슈 중 키워드를 보면 하나님, 목회자 등이 있는데요. 이런 일반 키워드는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여 배제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는 독립운동과 아우네, 독립만세운동 등이 있습니다. 대전일보가 3.1운동을 특별 기획하면서 기독교 독립운동을 다뤘고 매일경제가 문화면에서 국내 성지순례 관련 기사를 낸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키워드로 세계 인권선언이 보이는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취임을 앞두고 불거진 동성애 옹호 논란 때문입니다. 최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세계 인권선언의 예를 들면서 지지 입장을 보인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 경제가 다룬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인물로는 이진영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 보이는데 국민일보가 기후변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안 기사를 다루면서 이진영 사무총장을 집중 인터뷰한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강성 목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즉 NAP의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소 목사가 한 발언이 조명됐기 때문입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날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국과 서구 사회가 잘못된 인권 때문에 사회 문화적 병리 현상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은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속 목회자가 조카를 비롯해 교인까지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기독교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더 깊이, 여러분은 지금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기독교 언론들이 보도한 이슈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BS가 지난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신옥주 집단 타작마당의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신옥주 씨가 신도들의 머리를 쥐고 흔들거나 뺨을 내리치고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게 하는 타작마당의 모습에서 이 집단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실체를 고스란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집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아 정통교회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박형택 소장은 그동안 신옥주 집단이 신천지에서 쓰는 비유풀이 방식으로 종교적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면서 이번에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소장은 다만 방송을 제작한 PD가 정통교회와 이단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나서서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진용식 회장도 신옥주 집단이 경영하는 그레이스 로드 그룹과의 커넥션 때문인지 현지에서 체포된 지도부가 이틀 만에 피지 정부에 의해 풀려났다면서 한국 정부는 피지에 머무는 신도들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소송 등을 통해 신옥주 집단을 와해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7일 출범했습니다.
이번 비대위에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그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기관을 비롯해 한국교회 언론회, 한국장로회 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 공공정책연대, 전국 17개 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 평신도 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과 단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등 여러 종교단체들도 함께합니다. 이들은 NAP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평등의 실현, 동성애 동성혼의 추진,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많은 악법 소지를 담고 있다면서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자 이를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담고 다시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NAP 속의 독소 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전국의 종교인 및 시민단체를 포함해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 기독교연합신문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장준하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규명하자는 취지인데요. 기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준하 사건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선생이 준비하던 제2차 민주회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실족에 의한 추락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국가 권력의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 선생의 장남 장호건 씨는 특별법을 통해 하나씩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사학비리로 전 이사장과 총장을 비롯해 이사 전원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가 파송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제149차 회의를 갖고 총신대 임시이사 선정의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선정된 임시이사는 2, 3주간의 본인 동의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임시이사는 교수, 회계사, 법조인, 교육행정가 등이며 총회나 총신대 측이 추천한 인사들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의 일정에 따르면 임시이사는 9월 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이사들은 예결산 집행, 교원 임명, 신임 총장 선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최대 3년까지입니다. 28일 기독신문 보도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부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학우회, 신학대학원 모견연구회 등 6개 조직이 지난 28일 비상총회를 열고 신학생 동맹 휴업을 결의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교단 총회에서 바로 잡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이날 장신대 비상총회에는 학생 73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개최되는 9월 10일까지 동맹 휴업과 수업 거부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세습 반대 캠페인과 학생 참여 활동, 교단 임원의 면담과 총회 장소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안인웅 회장은 장신대 신학생들의 목소리가 교단 총회에 전달되고 교단 신학교에도 전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목회 세습을 근절하고 한국교회 공공성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8일 한국기독공보 보도입니다. 부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청년이 교회에서 유서를 남기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한 목사는 조카를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 옥상에 2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교회 직원과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이 교회를 다닌 A씨는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으로 발견 당시 가방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유서에서
자신이 18살 때인 미성년자였을 때 이 교회 부목사로 있던 B씨로부터 셀 수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그 후 3년 동안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어 몸과 정신이 무너졌다고도 적었습니다. 유서에는 또 B씨의 실명과 현재 소속 교회, 휴대폰 전화가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범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박모 목사는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해 봄 혼자 사는 조카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해야 할 목회자의 기본 자질과 품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 CBS 크리스천 노컷 뉴스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단과 동성애 문제, 목회자 성폭행 문제 등이 주된 이슈로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기독교 언론에 보도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입니다.